속보 전 세계가 베트남을 미워하는 이유? 필리핀 한국을 도와 베트남 처단하겠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 문화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박항서 신드롬과 일본 물매운동이 겹쳐져 엄청난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관광 및 사업을 진출했죠.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 이익을 취했고, 베트남은 경제 활성화, 국민소득 상승, 기술력 발전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사이였죠. 그러나 한국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베트남은 일방적으로 봉쇄, 입국 금지, 사전 동의 없는 긴급 회항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소홀해졌고, 언론의 갈등과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뒤로한 채 베트남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경제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 경제 성장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시 한국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 18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베트남 정부와 기업인 신속 입국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한국 역시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어 베트남과의 관계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죠. 베트남은 아직 입국 금지가 풀리지 않았고, 특별 입국 시 기업인 한 명에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심하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기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격리기간 단축이나 면제, 비자 연장과 노동허가증의 원활한 발급 등 완화를 중점적으로 건의합니다. 베트남은 이를 보며 한국은 베트남이 없어서는 안 될 국가라고 여깁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호의를 베풀어도 뒤에서 욕하는 나라 한국, 일본마저 베트남을 선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방역 실패 국가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라고 한들 베트남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등이 댓글을 달며 한국은 베트남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총리는 나라 살리기 위해 한국 기업까지 찾아가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자신들이 한국보다 위에 있는 것 마냥 발언하고 있는 걸 보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 베트남 경제 한류 열풍도 꺾일 수 있어요. 베트남은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접받고 사는 나라 중 하나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이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아시아인을 보면 처음엔 중국 사람이냐고 묻고, 그 다음엔 일본 사람이냐고 묻고 둘 다 아니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는 오래된 얘기. 여기서 이 얘기가 한 단계 더 나가면 북한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도 나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출장차 해외에 들렀을 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코리아라고 하면 북쪽이냐 남쪽이냐는 질문을 의외로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사실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이 외모상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황인종이라 큰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평생을 베트남 사람만 봐온 베트남 사람들은, 평생을 한국 사람만 봐온 한국 사람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직감으로 캐치해냅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아시아인을 상대로 굳이 국적을 묻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인이겠거니 짐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건을 살 때 영어나 베트남어를 하면 카운터 점원이 20만 동이요라고 말해 머쓱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은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어로 된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식당 같은 경우에 한국어로 된 간판이 많지요. 하노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경남 랜드마크 72는 한국이 지은 빌딩입니다. 현지에서 롯데호텔은 고급 호텔로 불리고 롯데백화점 역시 최고급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현지 가장 촘촘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빅마트에 들어가면 한국 라면, 한국 식용유, 한국 간장, 한국쌀, 한국 배까지 팝니다. 한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합해서 중국과 일본보다는 파이가 작은 한국이 유독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베트남은 중국 서부와 국경도 인접한 나라인데 말이죠.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양국 간 사이가 끈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지요.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을 이어 교역의 기준으로 한국이 세 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고인이 된 전다익광 전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2020년까지 한국과 베트남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제 달성되면 베트남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교역국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는 거대한 삼성전자 공장이 있지요. 휴대폰을 만들어 수출하는 곳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를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한국 기업인이 베트남에 몰려옵니다. 하노이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는 밀려드는 한국 교민을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추첨 결과 수십 명이 추첨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증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북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일단 한국인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